홍용락TV는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산업부 서기관이 주말에 나와 기밀문서를 삭제하고 그 신이 청와대 문신인지 북한에 있는 보요이스 신인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 장관, 지난 2월 1일에 공개된 문서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네, 산업부의 자료를 삭제한 컴퓨터가 아닌 원전 산업 정책과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남아있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1.1 자료를 저희들이 지난 2월 1일 날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 말을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장관님 하신 말을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그 파일은 삭제된 파일이고요. 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이 어떻게 살아나서 공개됐는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산업부가 해당 문건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던 문건을 다시 역으로 내려보내 산업부에서 공개한 것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지난 2월 1일에 저희들이 우리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찾은 문서를 저희들이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내부 자료였고 이것이 국내 분해해서 네, 알겠습니다. 외부로 해당 문건은 보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문서인데요. 그 보요이스 폴더 안에 산업부가 공개한 문서와 같은 제목의 5월 15일자 문건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문건인데요. 그것도 찾아냈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삭제된 목록이 무엇이고 리스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1월 28일에 모 방송국에서 삭제 리스트 전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지역 원전 지역 건설 추진 방안 버전 1.1 버전은 사실은 지난해 또 언론에서 한번 그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컴퓨터에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그 자료가 있었음을 하나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리스트에 17개의 리스트가 와서 저희들이 그 문서 찾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 수요일 날 저희 산업부의 웹 하드 내에 있는 원전 산업 정책과 저장 공간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향 버전 1.2 버전이 존재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530개의 파일도 다 찾을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530개 파일의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이 파일명 자체를 삭제를 하고요. 변경을 시켜서 저희들이 있는 게 전부 다 갖고 있는 것하고 맞춰지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량의 분량이 저희들 웹하드와 기타 컴퓨터에 있는 거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30개 파일을 삭제했지만 공소장과 함께 삭제 목록이 공개되고 그 목록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청와대가 공격을 받으니 당시 보고받았던 청와대 문건을 산업부에서 전달해서 다시 공개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꼭 집어서 그 파일만 찾아냈습니까? 저는 누구의 말이 이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모 언론에서 그거를 보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일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른 컴퓨터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 1.1 버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 다른 파일도 좀 공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 저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뭐를 의미합니까? 저게 무엇입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내부 검토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산업부는 내부 아이디어 문서에도 저런 문서가 기록이 됩니까? 저는 많은 산업부의 문서를 봤지만 저런 문서는 제가 보지도 못했고요. 제가 봤을 때 저 문서는 외부로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문구이고요. 즉 산업부가 아닌
외부에 보고할 공개된 문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일단 1월 2일 날에 정식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종결 처리가 됐고요. 더 이상 추가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외부적으로 공개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재 1.1 버전과 1.2 버전이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보니까 그 버전 1.1 버전과 특수문자 가운데 점 찍는 게 좀 더 간격이 커지는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동일한 자료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 안에서도 그 문건을 보셨으면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이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냐 안 했냐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 장관님 분명히 저희가 책임을 들은 거에 지시기 대해서 바랍니다. 확인한-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1,000만이 넘게 관람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못 봤는데요. 네. 그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더라.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총리가 산업부 장관 시절에도 신내림을 받은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신내림을 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공문서 파일을 삭제하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장관 시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죠. 총리가 보시기에 그 직원이 어떤 신내림을 받아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을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청와대의 문신입니까? 북한의 뽀여있어 신입니까? 답변. 우선 그 직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화면 보시지요. 총리도 문정부의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직자들을 어느 정권의 도구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년 11월 25일 갑자기 산업부는 왜 가셨습니까? 그 산업부에 간 이유는 너희들 뒤에는 정권이 있으니 걱정 말고 문정권 공약 이행을 위한 도구가 되어달라 신호주기 위해 가신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산업자원부 출신인 것은 아마 아실 테고요. 저는 원래 산업자원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접시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그런 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산자부 공직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배들이죠.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적극 행정을 이 전체 공직자들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산업자원부 내에 이제 공직자들이 취임하기도 하고 또 적극 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을 시상할 일도 있고 해서 격려 및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 고향 같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시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서 때문인데요. 총리,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전 제공을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또 현실성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가공된 주장이다. 이게 정답이고 이자 팩트입니다. 기사를 보면 북한 당국이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수로 건설 재개 가능성과 건설 재개에 필요한 물자도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리, 1차 회담에서 원전의 원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는 1차 정상회담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원전 이야기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도 신내림 받았습니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한 원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왔죠.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나 유관기관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내각은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회담이나 그런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 양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 문제다.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내부 검토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칩시다. 그럼 17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부 검토 자료인가요? 왜 갑자기 또 기무사가 나옵니까? 제가 지금 여쭈는 겁니다. 답하십시오. 기무사 검토 자료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죠? 계엄령 문건입니다. 예? 계엄령 문건. 이제 계엄령 문건은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예, 검토 문건은 예. 그것은 이제 지금 이런 남북의 비핵화가 성공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성격과 계엄령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계엄령과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그 기무사가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엄령 검토도 결국은 실시가 되지 않고 검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산업부를 포함한 3개 부처, 6개 공공기관이 검토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일탈행위입니다. 분명히 진상조사를 하셔서 일벌백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벌백계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자꾸 있잖아요, 총리님. 이렇게 어떨 때는 이쪽, 어떨 때는 저쪽.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지 똑같은 잣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총리님, 반복된 질문이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네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거리를 지금 해치고 있으십니다. 김정은에게 준 USB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김정은보다 못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걸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의 힘은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